대통령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맞아주십시오. 이재명! 이재명!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으로 가 살다 보니 경기도가 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에 살다가 서쪽으로 가서 맨날 여의도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동쪽이 너무 그리웠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렇게 또 많이 환영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목이 터져라 외쳐라고 누가 그러던데 김원희 의원이 그러셨군요. 목 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6월 3일까지, 6월 3일 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 열심히 주변에 전화하고 설득하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목 터지면 어떡하려고요? 그거는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주요한 빛의 혁명의 전사들한테 목이 터지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하게 하고 이 나라 주권자가 바로 국민 우리라는 사실을 온 동네 이 집 저 집 헤어진 친구 애인에게까지 열심히 알려주시겠지요? 우리가 주인임을 증명합시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은 우리의 심부름꾼 대리인이다. 우리가 맡긴 권력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써야 되는 우리의 머슴 중에는 조금 높으니까 상머슴, 그 상머슴이고 그 상머슴을 부리는 주인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투표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해내야지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이 나라 운명도 바로 우리의 손 끝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을 해서 지금 너무 그 판박이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하필이면 5월 18일에 1차 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날이 광주 80년 5월 비상경 확대, 요즘 말로는 군사 반란, 내란 행위를 시작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토론일은 5월 23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의 탄압을 받다가 이 폭력적인 정권에 의해서 서거하신 날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이 또 3차 토론인데 내일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마지막 계엄군에 의해서 도청이 점령당한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년이 온다라는 한강의 그 작품 속에 나오는 동호, 현실 속에서는 문재학,
당시 나이 17살 고등학생. 그 고등학생이 마지막으로 계엄군 총에 맞아 죽고 도청이 계엄군한테 점령된 바로 그날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엄중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그 작품을 쓰기 전에 그 문재학 군의 이야기, 광주 80년 5월 민주항쟁,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그 살해당한, 살육당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가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는 건가? 죽은 자는 산 자를 구할 수 있나? 이런 의문으로 그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문 그대로 2024년 12월 3일 밤 다시 시작된 대한민국의 내란 군사 쿠데타는 한강 작가가 의문을 가졌던 그대로 80년 5월 광주의 그 역사가, 그 과거가 24년 12월에 현재를 도왔습니다. 80년 5월에 죽어갔던 그 수백 명의 희생자들이 결국 2024년 12월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을 되돌려 보십시오. 일국의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군 병력에 대한 지휘 명령권을 가지고 국회 진주를, 수사단 구성을, 군법회의 구성을, 각 행정기관을 무력 점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휘관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회로 파견된 계엄군들이 장갑차를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서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0년 5월 같으면 깔아뭉개고 지나갔겠죠. 총을 든 계엄군들이, 그리고 일선의 지휘관들이 실탄을 교부하지 않았고 대검을 장착하지 않았고 개머리판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을 후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배고프다는 핑계도 라면을 먹으러 갔고, 일부는 한강의 여의도의 헬기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2024년 우리 국민들은 맨손으로 계엄군을 제압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국회 안에서 결국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 의결을 2주 만에 해내고, 망설이는 국가기관들을 압박해서 결국은 그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구속시켰습니다. 우리 위대한 2024년 겨울에,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국민들이 내란을 제압하고 반짝이는 응원봉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계엄 선포를 하는 그 영상을 보고 집에서 뛰어나오면서 도청으로 향하는 광주 시민들이 떠올랐습니다.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책임도 없는 일반의 서민들이면서도 목숨을 걸고 계엄군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입니다. 국민에게
헌법을 지켜내고 국민들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의무로 부여된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5월 26일 밤,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도청을 사수합시다. 광주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가주세요. 그 방송을 하던 그 여성, 그 광주의 시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대로 유튜브를 켜고 시민 여러분들이 국회로 와서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을, 국회를, 국회의원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쌌고 결국 장갑차를 맞고 진입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저지해서 시간을 벌고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국민들의 보호하에 국민들의 충직한 일꾼들인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지켜내고 쿠데타 계엄을 해제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이 나라 민주공화정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별것 아닌 일 같지만 만약에 윤석열이 좀 더 치밀하게 각 국회의원들 집 앞에 다 체포조를 미리 보내서 다 잡고 계엄을 선포했더라면 12월 3일 10시 반이 아니고 새벽 4시에 했더라면 12월 3일이 아니고 12월 18일, 20일 금요일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했더라면 병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개머리판으로도 저항하는 시민들, 국회 보좌관 한 명이라도 구타했더라면, 공포탄 한 발이라도 쏘았더라면, 지휘관 중에 한 명이라도 명령을 강행했더라면, 이 온갖 가정들, 시민들이 뛰쳐나와서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헬기에 서울 항공 진입을 수방사 통제관이 막지 않아서 헬기가 40분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 무수한 했더라면이 전부 다 반대로 돼서 이 우연, 기적 같은 우연들이 겹쳐서 결국 이 계엄을 해제하고 내란을 제압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